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미국의 급락이 있었죠. 사실 버냉키 효과가 하루아침에 일단 하루 만에 끝났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우가 160포인트 올랐던 것을 하루 만에 140포인트 토해낸 아침. 우리도 1740선대에서 출발하긴 했었는데 1750 가까이에 붙으면서 일본의 2% 낙폭에 비해서는 지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역시 오늘 아침 우리 증시를 외면하고 있는데요. 어제 반짝 올랐었던 건설, 철강, 금융 쪽은 오늘 약속이라 한 듯이 일단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1740에서 1750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 증시. 지금 이 시각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이 한 300억 이상 팔고 있고요. 기관만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1749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1750선 터치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1750선 터치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볼 수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주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다가 다시금 비차익 쪽의 매도 우위 규모가 크면서 결국 프로그램도 일단은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베이시스가 콘텐고냐 백오데이션이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조금 불안불안한데요. 코스닥도 약보합이지만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코스피도 1749지만 50까지도 쉽게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죠. 자, 오늘 거래소에서 가장 좀 많이 빠진 쪽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은행 쪽입니다. 외환은행도 오늘 1.5%, 부산은행도 1.5%, 증권주도 역시 지수가 빠지니까 역시 함께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뭐 한 4%, 5%까지도 올랐었던 증권주였는데요. 오늘 대장주들도 한 1.7%가량은 빠집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쪽에서도 어제 역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2% 이상 오래간만에 많이 올랐었던 포스코도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시켰다라는 소식이 오늘 1.6% 내리고 있고 반대로 피인수되는 대우인터내셔널은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어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정도의 일단 하락폭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제철도 1% 가까이는 밀리고 있습니다. 금융 쪽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권 그리고 보험 쪽 모두 다 함께 좋지 못합니다.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KB금융 이틀 연속 급등 이후에 오늘 다시금 2% 또 이틀 연속 급등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듯 보여집니다. 전기전자 쪽 한번 가보죠. 삼성전자도 77만 원 깨진 76만 8천 원이고요. 삼성 SDI도 17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한 2% 적지 않게 빠지면서 12만 원 이탈했네요. 11만 6,500원. 그리고 LG전자가 9만 7천 원에 정확하게 걸쳐 있습니다. 96으로도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한 1% 정도 내리고 있는데 역시 증권사 리포트가 좋지 못하게 나온 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만든 것 같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3만 4천 원이 살짝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무엇보다 좀 주목받을 것은 하이닉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금 2만 2천 원 선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는 듯 싶더니 2만 1천 원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3%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는데 역시 PC 수요 둔화에 따라서 역시 안 좋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기계 쪽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1.6% 정도 뛰고 있지만 최근에 또 낙폭이 있었어서 빠르게 좀 올라가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의료정밀 쪽도 역시 몇몇 종목들 우진이라는 종목이 다시 2.7%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중공업 비롯해서 미포조선 오늘 시장 대비해서 참 견조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도 견조하게 현대차는 살짝 강보합을 내기도 했었는데 모비스가 1.4% 오히려 뛰면서 자동차 조선에 얽혀있는 운수장비 쪽은 오늘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페루 FTA 체결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대형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가 철폐된다라고 하죠. 이것 역시 호재로 지금 작용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쪽도요. 한번 가볼까요? 신세계 롯데쇼핑은 조금 조용한 그런 편이고요. 현대백화점이 오늘 1.2%가량 뛰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건설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GS건설, 대림산업 어제 큰 폭으로 한 5% 이상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은행주와는 달리 더 오르는 것이 특징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를 만나기 이전에요. 먼저 지금 개별적인 특징주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잠시 후에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에 있는 김진혁 기자도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지수 한번 다시 살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11포인트 정도 떨어진 1748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 정도로
465포인트, 466포인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6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데요 말이죠. 기관이 200억 이상이나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사주는 덕분에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테마를 안 들여다봤으니까 테마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비료 관련한 이른바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조비가 11%, 효성 OMB가 10%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KG케미칼도 2%대 상승. 역시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와 같은 테마도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1750이 역시 좀 안 되는 1749, 1750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 외국인들의 외면 속에 어떤 종목들이 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서 개별 특징주 조금 더 풍성하게 들어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주로 꼽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아모레퍼시픽이 고성장 기대에 1.5%대 상승률을 보이며 주가가 1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부문 성장에 힘입어 3, 4분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목표 주가를 12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사업 확대도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로는 18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이익 소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진로는 어제 공시를 통해 보통주 50만 주를 장내 매수에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동원금속은 이익이 급증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는 평가에 힘입어 12% 넘게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동원금속에 대해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며 향후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원금속이 특히 현대차그룹 생산량 증가 및 신제품 출시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HMC 제1호 스펙은 공모가 2,000원보다 높은 2,12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강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MC 제1호 스펙은 그린커 관련 자동차 부품업체를 합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1760, 오늘 1750 근처 1740선대. 오히려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단 하나의 어떤 가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오늘 괜찮은 조정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말이죠. 하나의 바닥만 더 생기면 이제는 좀 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걸어보게 되는데 오늘의 조정을 과연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해야 좋을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지켜봐야 좋을지 아마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쯤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또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말이죠. 여기까지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 아마 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임진혁 기자가 간단하게 리포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삼성증권은 어제 미국의 통화 완화 정책,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 일본의 통화 공급 계획 등 각국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 코스피 지수 1700선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다시 확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0 초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매수 관점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한 만큼 호재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고 단기 매매 관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증시 하락 기간 중 낙폭 과대주와 공매도 상위 종목,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중소형 배당주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중소형주의 경우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대형주로 쏠려 주가 상승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같이 주가 하락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중소형주 가운데 올 하반기 높은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은 투자할 만하다는 분석인데요. 중소형 배당주의 경우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로 통상 9월 이후 주가 상승세가 높은 흐름을 보여온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배당 여력이 높아진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으로 높았고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무림페이퍼, 기신전기, 환인제약, 한신공명 등을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지금 1750이라 1700 초반에서 저가 매수하라는 건 일단 오늘은 해당 사항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좀 아닌 듯 싶고요. 중소형주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하라라는 틈새 전략이 지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750을 터치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1748로 1749 찍고 다시금 조금 밀리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별 특징주를 먼저 알아봤는데 오늘 또 수급 특징주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한번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생각지 않게 또 뵙게 되는데 오늘 사실 만나 뵙고 싶었었거든요. 오늘 이제 가바닥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 맞는지요? 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이미 어제장에서 드렸습니다. 네. 자, 전일은 미국 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30포인트가 넘는 급등을 실현하는 가운데 176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 기조 하에서의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장에서도 평소 같으면은 갭 상승하면서 이런 장대 양선의 모습을 어제장과 같이 보였을 때는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어제장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은 좀 더 등락을 거듭하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뚜렷한 시장의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주도주도 부족하고 매수 세력도 부족하고 상승 모멘텀도 부족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삼재가 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삼재가 지금은 들어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세월이 약이겠지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좀 보수적인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 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10,000포인트 이하권대에서는 지지선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네. 이 라인이 10,000포인트인데요. 10,000포인트가 붕괴되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3주 연속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기대하는, 이 장에서 기대하는 가장 해피한 경우가 뭐죠? 10,000포인트부터 반등을 해서 1,300포인트까지 갔다가 한번 눌려졌다가 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눌림목을 받을 때 이때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최악의 방법은 뭘까요? 조금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붕괴되면서 계속해서 지류하게 흘러내리는 이런 패턴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은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연속 이틀 급락한다든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지지선대 국면, 과매도권 진입에 따른 단기 반국면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네. 뉴욕 증시,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뉴욕 증시도 이럴지라고 본다면 네. 국내 시장은 더욱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 한번 보면은요, 사실 조정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3개월간에 걸쳐진 상승세가 펼쳐졌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냥 3주간의 조정을 받고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시장의 체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본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옆으로 지리하게 늘어지는 이런 패턴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사 어제상의 상승으로 해서 오늘 조정받고 내일 급등한다 하더라도 역시 1780에서 1800포인트에 놓여지는 이 매물벽대를 지금 시장 에너지 가지고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예. 가장 해피한 경우가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급등하면서 다시 1780 위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는 과정. 그러면 설사 상승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또 눌려주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3주간의 이 조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네. 짧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래 한번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에너지는, 자, 저희 지금 이번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올해 온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랍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면서 이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는 뭐 시속 100km가 넘는다는 그런 기상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는 거래량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밑에 아래 하단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정도의 에너지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1780에부터 놓여지는 이 최대의 매물벽을 돌파하기는 아직은 힘이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급등 이후에 다시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안 좋고 어제 시초가를 붕괴시키는 모습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장은 좀 더 지루한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언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예상해 보건대는 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과 내일장에서 전일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장은 좀 더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이 정도, 다음 주 주초가 된 주초 시점에서 과연 장은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갈 것인지를 그때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타이밍이 좀 더 늦춰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낙폭을 방지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그들도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입질 배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모두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수익이라는 단열매를 얻어먹을 수 있다. 그렇죠? 주식 투자는 때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장이고, 어제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신 분, 오늘 또 다시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뭔가 가는 것 같아서 진입하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예. 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론적으로 본다면 저점에서 딱 고점에 팔고 나오면은 단 3%에서 한 3, 4% 정도는 수익을 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진입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기가 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장에서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뭔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그런데 조급할수록 더 되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 하다가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최악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실도 크고요. 근데 이때 무리하신다면 원금 자체를 더 손실을 보신다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저는 남들보다 한 발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들보다 한 발 늦게 움직인다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재원 사모님, 강조해드립니다. 네. 제가 그 시점이 되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추세거든요. 예. 추세가 상승 전환될 때는 여지없이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이 시간 통해서 자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매수한다 하더라도 소량으로 짧게 끊어친다는 초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번에 개파락 2번 정도는 해야 먹을 게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맞습니다. 어제처럼 이렇게 갭상승해서 한 1% 이상 이렇게 괜찮은 길이의 양봉이 나오면 아주 짧게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그렇죠. 지금은 적어도 현금 비중이 50%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주식이 손실이 너무 커요.
근데 뭔가 여기서 이것을 매도하면 손실이 확정되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금도 종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걸 손절해서 손실이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금으로 위치 이동시킨다 하는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그렇죠. 그래서 다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현금 비중은 적어도 50% 이상은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지금 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수급 특징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제 이 수급 특징주, 수급은 어제 확정된 수급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건설, 철강, 금융까지 정말 반짝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던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특히 금융이라든가 이런 섹터에서는 다 함께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는 어떤 종목을 많이 샀다가 오늘 이렇게 왜 돌아서고 있는 건지 함께 좀 연결시켜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제가 우리 최 앵커가 질문하셔서 금융주에 대한 시세 분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이들 은행 직구 같은 금융주들은 종합지수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좀 이른 그런 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매수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은 또 소폭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제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매도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지 않고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짐작컨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들 시장의 메이저급 세력들은 철저하게 장기 추세를 기본 근간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은 업종 대표주이긴 하나 그러나 그 비중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량 불알 매수, 입질 배팅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제 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시장에서의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을 221억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 다음에 현대차, OCI, KB금융, LG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전격적으로 인수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이 아닐까 하는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로 이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적 호전 중인 현대차, OCI를 매수했고 나머지는 과제 낙폭된 KB금융과 LG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일 매수 상위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뚜렷한 특징이 없습니다. 일부 장의 투조도 급등했던 종목을 일부 매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또 낙폭 과대주도 소량 매수하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일 매매 동향도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들이 선호하고 있는 몇 개 종목군들로 소량 매수하는 거에 그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KB금융, LG, 현대중공업, 대우증권, 현대제철 역시 은행주와 증권주가 매수 상위에 랭크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와 지주사 그리고 철강주가 이렇게 포진되는데 역시 뚜렷한 특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냥 DTI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따라서 오히려 금융주에 대한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그 재료만 가지고 매수했다기보다는 사실 KB금융과 대우증권 같은 이들 은행과 증권주들이 엄청난 하락세를 직전 저점대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부 소량 매수에 그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동향은 역시 앞서서 언급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폭 그냥 입질 매수에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 하나투어를 1위를 종목으로 하나투어를 매수했지만 옆에 한번 규모 보시기 바랍니다. 29억 원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29억이라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 수천억, 수조 원대의 펀드를 운영하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29억이면 매수했다고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투어, 루멘스, SFA, 멜파스,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했지만 그 규모는 굉장히 적은. 그러나 종목군들은 어때요? 업종 대표 실적 호전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차기 주도주는 이들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다. 따라서 매수하기에는 개인들 총알이 부족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서 입질할 때, 그렇죠? 밥상을 차릴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네. 이미 밥이 다 완료되고 뜸까지 들이고서 밥상을 차리면서 이제 반찬 넣고 숟가락 넣고 국 떠다 놓고 밥 떠다 놓을 때 그때 숟가락만 하나 뒤에서 들고 있다가 살짝 가가지고 한술 떠먹는 것이 개인 투자가들이 정석 투자라고 본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SFA, 네오이즈 게임즈, 크루셀텍, SM, 하림을 매수했는데 역시 실적 부전주들이죠. 네. 여러분이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했지만 규모는 상당히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에서도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네. 어제 급등 이후에 급등은 했지만 그 규모는 굉장히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시장의 체력은 그렇죠? 상승으로 반전하기에는 시기상조인다 하는 점. 그리고 전일장에서도 30포인트 급등을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죠? 예전보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아직은 조금 더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리고 상승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하면 저희가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이재원 사모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가 진정 승리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해드리기 이전에 먼저 패널이 얘기한 오늘 개장 전에 언급한 종목에 대한 점검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인맥이라는 코너에 이트레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께서 갖고 오신 뉴스는요. 은행주 DTI 완화 일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갈까라는 뉴스였습니다. 지금 이 헤드라인 보시는 분들 조금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헤드라인은 어제 이제 장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나온 뉴스 기사였습니다. 역시 은행주는 아직까지 좀 단기 트레이딩의 어떤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봐주셨었고요. 이 같은 DTI 규제 완화가 어떤 추세 전환의 모멘텀이 될까 혹여나 기대를 하곤 했었었는데 역시 추세 전환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김진홍 실장님께서는 보셨었고 오늘 역시 흐름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역시 KB금융하고 외환은행하고 두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KB금융은 이틀 연속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었고 역시 주택 관련 담보대출 가장 많이 내준 그런 은행이었었기 때문에 어제 또 호재에 가장 크게 반응을 했었지만 때문에 오늘 또한 가장 낙폭이 또 두드러지기도 한 종목입니다. 일단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향후에 KB금융의 흐름이 말이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셨었고요.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48,850원이었는데요. 이 정도에서 48,500원 정도에서 한번 49,000원 밑에서 사서 목표 가격으로는 한 1차적으로는 5만 원 위쪽, 5만 1,000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KB금융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보죠. 네, KB금융이 48,400원인데요. 네, 48,500원 정도 매수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48,850원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한 현재 가격까지 쭉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이 매수 포인트가 오긴 온 것 같은데 말이죠. 1차적인 목표가가 5만 1,000원이고요. 2차적으로는 한 5만 2,500원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손절가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손절가로는요. 지금 중기적으로 KB금융을 분할 매수해서 들어간다라는 접근을 중기적으로 호흡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손절 가격은 4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 주셨었습니다. 지금이 48,000원대 중반이니까요. 한 2,000원 정도 지금보다 더 빠지면 손절이라는 개념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A 기대 때문에 역시 제 부각에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나 먼저 올랐었고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아 어제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세 홀로 소폭이지만 빠지면서 동참하지 못했던 외환은행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외환은행, KB금융 할 것 없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딱히 그렇게 견조한 모습은 아닌 것도 같은데요. 오늘 역시 시초가에 매수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시초가 메모를 해두었었는데요. 12,700원
1,75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한 13,000원대까지 보자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목표가를 얘기할 수 있는 날은 아닌 듯합니다.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손절 가격에 더 가까이 가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환은행 현재 주가 한번 얼마인지 보죠. 자, 외환은행이 12,750원, 시초가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십자형 그런, 지금 캔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가가 딱 지금 가격이었었고요. 오늘 저가가 12,700원이었는데, 우리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께서 12,5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불러주셨었거든요. 지금, 글쎄요, 조금 음봉이 조금 더 진행된다면 12,500원도 터치를 할 수 있을 듯 싶어서, 조금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심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사실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고자 했었는데 김준원 실장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은 일단 보류를 해두고요. 손절 가격의 근처까지 갔으니까요. KB금융은 일단 분할로 한번 매수해본다라는 생각,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가 51,000원이라더라 라는 얘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746포인트에서 출발해서 1752까지 올라갔었던 코스피. 그러나 지금은 1743포인트 정도로 시초가보다도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음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16포인트 정도, 1%가량 결국엔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센데 이를 기관이 강력하게 오늘 받아주지 않는 모양새 속에서 개인마저 함께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외국인 기관이 IT 쪽에 집중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IT에서는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전화 주시면 아주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전화번호는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이고요. 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수는 빠지고 있고 어제 혹시 급등한 것을 잡아서 오늘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서울 반도체요. 네, 서울 반도체 언제쯤 얼마에 사셨나요? 산지는 지금 한 5달 정도 분할 매수했어요. 네. 매수가는 41,300원. 네. 비중은 한 25% 됩니다. 25%에 41,300원 서울 반도체. 지금 8월 달 들어서 급하게 밀렸을 때 좀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셨죠? 더 사시지는 않으셨고요. 예. 네, 2달 전에 한 4만 원대에서 사셨는데 지금 한 37,000원. 계속해서 서울 반도체는 반등이 한 이틀 연속 나오면 그 다음 날은 곧바로 밀리는 그런 양상이었었네요. 예. 서울 반도체 처음 매입하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요? 장기적으로 LED 쪽에 장기적으로 보고 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LED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죠? 예. 그래요. LED 쪽에 대한 업황 얘기도 함께 좀 들을 수 있으면 저도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었는데 서울 반도체 그럼 지금 손절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거 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손절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울 반도체 제가 2만 원 후반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실현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4만 원대 여기서 또 샀었는데 예.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갑니다. 한 내년 중반 정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서울 반도체 쭉 트레이딩을 쭉 계속해서 해왔던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업황 때문에 이래저래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손절보다도 일단 좀 길게 가져가서라도 내년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느냐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럼 LED에 대한 업황은 이제 최근에 조금 우려가 나왔죠.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ED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는 LED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LED에 대한 어떤 하반기 쉽게 말하면 3분기에 어떤 업황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빠지면은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 왜냐면 LED가, 올 하반기, 역시 쉽게 말하면 4분기죠. 4분기부터 해서 내년 하반기 되면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LED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주가는 보면은 사실 역배열입니다.
지금 주가는 이미 역별 하락권에 접어들었다. 하락권을 접어들면서 이제 이미 하락의 틀을 많이 잡았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락권에서,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하락권에 접어드는 어떤 시점이 어떤 세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는 조금 밀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종목이든 손절가를 안 잡고 매매를 하시면은 그만큼 어떤 마음의 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37,000원대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35,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까지 만약에 이상이 빠진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저 41,300원대 같으면 극히 높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35,000원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수급이 지금 정말 안 좋아요. 사실은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거의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오늘은 뭐 프로그램 매매가 조금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물량을 내놓고 있다. 기관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뭐 손절을 안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뭐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35,000원 이탈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35,000원 지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매수가가 41,300인데 뭐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올 12월 달 쉽게 말하면은 4분기 정도 되면은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이 보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이 이 종목은 사실은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대 신고가인데요. 5만 원대 돌파를 못하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일단 뭐 손절은 생각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35,000원 정도의 근처까지 가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예 안 보신다면 모를까. 우리 정영은 시사께서도 35,000원 지지는 꼭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안 할 때 안 하시더라도 서울반도체 35,000원 밑으로는 안 빠지는지 요거는 꼭 한번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41,000원대 매수 가격까지는 한 올 연말까지 뭐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매수가 회복은 그 정도 시기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최고가 얼마 전에 7월 중순에 피크 쳤었던 5만 원까지 아주 길게 보신다면은 서울반도체는 일단 5만 원까지 아주 길게 본다면 5만 원, 그리고 그 전에 올 연말까지는 한 매수가인 41,000원대 얼마 전에 횡보했었던 그 정도 가격 기대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거나 당장은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고 있어서 말이죠. 35,000원 지지 보시고 지지된다면은 매수가까지 올 연말까지 한번 홀딩하면서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35,000원 되면은 일단 뭐 절반 정도 홀딩, 매도를 하고 나중에 또 올라가는 보고 또 매수해야 되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5,000원 말씀드린 건요, 35,000원까지 빠진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37,000원대니까 35,000원까지 좀 멀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5,000원대에서 만약에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사실은 주가는 뭐 하염없이 흐른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바닥 구간입니다. 대상바닥 구간에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잖아요. 지지가 나온다. 하루의 지지가 아니고 한 3일 정도 지지가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5,000원까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긴 한데 45,000원대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한 3일 정도 버텨준다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이제 하방이 좀 더는 안 빠진다고 보고 그 자리 정도에서 35,000원대 지지 자리에서 약간의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 그래요. 서울반도체 저희가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 아마 서울반도체 같은 LED 종목 때문에 또 코스닥 대장주인데요. 이렇게 힘겨워하시는 우리 많은 개인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서울반도체 아마 이번 한 번의 상담으로 많은 분들이 또 도움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도 한번 이어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화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네,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라서 그런지 좀 왠지 목소리가 무거우신데 얼마에 사셨습니까? 여보세요? 네, 얼마에 잘 안 매수하셨나요? 들리는데 조금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 네,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신지요? 23,000원인데요. 네, 제가 비중이 참 많았는데, 네, 제가 한
2달 안 됐을 겁니다. 한 달 이후에 네. 그 23,000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네. 24,000원 초반대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매도를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비중 한 70%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거기서 한 50% 정도는 그 이익 실현을 하고요. 나머지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반도체 업계가 뭐 3분기 정점을 찍었다, 뭐 예. 하반기 디램 가격이 뭐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악재가 푸짐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분위기가 특별히 안 좋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선반영이 다 될 것 같은데, 된 것 네. 같은데, 예. 아직까지 상승 이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하도 답답해서 연락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요. 사실 말씀해 주셨던 뭐 23,000원대 요때 지지를 기대했었다가 2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22,000원 그렇죠. 지지를 잘 받는 듯 싶더니만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어제 소외되더니 오늘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하이닉스 선반영이 이 정도면 충분히 악재가 되지 않았느냐.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이자 전일에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하반기 컴퓨터 수요에 대한 어떤 둔화 우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수요가 줄 것이다. 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IT주들은 좀 악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반영이라는 말은 사실은 반영이 됐다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그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하이닉스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단기간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 오늘 4%대 지금 매매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3,000원대 같으면은 극히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락 쪽으로의 트렌드를 더 잡을 수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하이닉스는 사실은 2만원대 이틀에서 19,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19,500원대 지지가 나온다면은 다행이지만은 여기서도 하락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빠진다면은 한 18,000원 정도까지도 한 빠질 수 있다. 물론 뭐 18,000원까지 빠진다면은 주가가 하락이 엄청 되겠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사실은 참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수익 내기도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어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다음 달에 양매도가 났는데요. 네. 지금 전저점이죠. 22,0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어떤 그 다음에 한번 또 밑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보기엔 24,000원 선에 일단은 짧게 잡으시는 매매 전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뭐 25,000원, 26,000원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가려면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뭐가 가면 하이닉스도 가는 건가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가 가냐면 사실은 디램 가격의 어떤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PC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표가 미국의 인텔, 쉽게 말하면 세계의 PC의 어떤 흐름이 좋으면은, 수요가 많으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도 반등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요. 미국 쪽 인텔 쪽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3분기 매출 전망치 이렇게 하향하고, 국내 주요, 리포트에서도 디램 가격 하락,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주가가 세게 가기는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껏해야 한 저가 매수나 기관이 좀 사줘서 좀 올려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양 동반 매수로 인해서 시원스럽게 가는 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단기적으로 한 24,000원 정도만 보고 빠져나오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이게 장기로 갔을 때는 네. 장기요? 예. 장기로 갔을 때는 만약에 손절을 안 한다. 예. 안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기도 하네요.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 장기라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하이닉스 장기를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장기라면 1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내년 1분기까지. 네네. 네, 내년 1분기까지의 업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IT주들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만약에 저가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24,000원, 25,000원권까지 보시고, 네. 그리고 내년까지 보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까지 보신다면 전고점 29,400원을 갖다가 일단 목표를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내년 1분기까지라고 한다면 거의 한 3만 원 근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손절하실 생각은 별로 안 갖고 계신가 봐요. 그죠? 예, 전화 벌써 끊으셨네요. 그래요. 일단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일단 2만 원 선 안 깨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정확히는 19,500원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2만 4천 원 정도, 정말 내년 1분기까지 아주 길게 들고 계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전고점 근처엔 한 3만 원 근처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0시 20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냉키 효과가 사라지자 우리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니케이가 이미 9,000선이 붕괴되고 2% 이상 낙폭을 점점점 키우는 데 반해서 우리 증시의 낙폭은 한 1% 정도 많게는 이 정도에서 낙폭을 제한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다. 역시 우리 국내 증시의 선전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강력하게 돌아섬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는 부분은 역시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오늘 현선물 동반 매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선물도 한 2,000계약 이상 적지 않게 팔고 있는 가운데 지금 프로그램 쪽도 매도 우입니다. 외국인의 선현물 동반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740선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60에서 하루아침에 1,740 내일은 또 얼마일까요? 변동성 큰 장세에서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